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슈가 됐던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채널 K 뉴스는 올 한 해 주요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뉴욕 한인회 사태가 올해도 굵직한 뉴스들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법원이 김민선 회장의 손을 들어줘 한지붕 두 회장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한인회 간 장기 리스 계약, 부동산세 미납 등으로 차압 위기에 놓인 한인회 간 살리기에 동포사회가 들썩였습니다. 지난 3월 뉴욕주 법원은 김민선 회장이 제기한 뉴욕 한인회장 당선 무효 소송에서 김민선 회장의 손을 들어줘 한지붕 두 회장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분쟁이 마무리되는가 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한인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민승기 전 회장이 임기 중 체납한 부동산 세금 약 30만 달러. 5월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회관이 경매에 넘어갈 뻔한 위기에 처했고 연이어 루머로만 돌던 회관 장기 리스 계약까지 사실로 드러나 한인회관의 앞날이 안개 속에 빠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기에 빠진 회관을 구하기 위한 선택은 모금운동. 한인타운 주요 마트에 모금함까지 설치하면서 모금운동을 펼쳐 불과 두 달여 만에 총 46만원 달러를 모금하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뉴욕 한인회는 뉴욕 한인회 법적소송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그동안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민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넨 부동산 개발사와의 혹시 모를 분쟁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국민선거가 지난 3월 30일부터 6일 동안 뉴욕 일원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인 등록 방법이 쉬워지고 투표소도 확대돼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국민 선거는 뉴욕 청영사관 관할 지역 추적 유권자 약 11만 5천여 명의 5.5%에 해당하는 6,354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158명으로 등록자 대비 투표율은 35.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실제 등록 인원이 이전 선거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지난 대선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등록을 기록했습니다. 투표의 편의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두 차례 재해선거가 맨해튼 공간에 설치된 투표소 한 곳에서 실시됐지만 이번에는 플러싱과 팰리세이지 팍 그리고 필라델피아 총 3곳의 투표소를 설치해 보다 높은 투표 참여를 기대했었습니다. 뉴욕 지역 투표율은 미주 지역 공간 중 5번째를 기록했으나 참여자 수는 전체 제외 공간 중 도쿄, 상하이, LA에 이어 4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재외국민들의 표심은 이번에도 야당이 우세했습니다. 정당 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이 37.5%로 26.9%에 그친 새누리당을 앞섰으며 지역구 투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 더불어민주당이 59%를 기록해 23.8%에 그친 새누리당을 크게 앞섰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끝내 좌초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확대와 부모 책임 추방 유예, 다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말 행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상고 사건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기각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항소법원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 미비자의 추방을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주정부들이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5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제5순회 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시행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은 미국 이민 시스템을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이민 시스템의 정비는 언제냐의 문제일 뿐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고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을 표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내려진 이 같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 혜택을 기대했던 약 400만 이민자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뉴욕 일원 동포사회도 한때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영란법은 미국에 있는 공직자와 주재원은 물론 영주권자까지 그 적용 대상이 되면서 모임이나 행사까지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한국에서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은 미주 한인 동포사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시행 초기 법안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웃지 못할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총영사관 행사에 참석한 기자들 중 시민권자에게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일도 있었고, 연말 송년 행사에 총영사 등 영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가 축사만 하고 자리를 떠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때로는 난감하기까지 합니다. 동포사회 일부 행사들은 아예 식사 시간을 피해서 열리기도 합니다. 이제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지만 법안 적용 대상이 한국 공무원 신분인 공관원, 지상사 그리고 한국에 등록된 언론기관 등으로 한정적이어서 비록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일반 한인 동포들까지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지난 2015년 뉴욕타임즈의 네일업계 탐사 보도로 시달려온 뉴욕주 네일업계가 2016년에는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로 또 몸살을 앓았습니다. 심리 일정은 계속 연기되면서 최종 1월 22일로 확정됐습니다. 네일업계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6월 22일 네일업소에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10월부터 모든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작업 테이블마다 화학약품에서 나오는 오염된 공기와 먼지들을 빨아들이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업회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네일살롱 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네일살롱에 대한 규제 강화는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인 네일업주들은 뉴욕 주지사와 내무국, 보건국, 노동국 등을 상대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정부는 이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며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적법 절차와 평등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뉴욕주 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10월 주정부 네일살롱 라이센스 발급 온라인 신청 문항 중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부분이 준수한다 해서 인식하고 있다로 바뀌면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11월 17일 예정이었던 심리 날짜는 12월 22일로 미뤄졌고 다시 2017년 1월 20일로 연기됐습니다. 네일업계는 이처럼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전 세계인의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치 이단화로 시작했던 트럼프는 불과 1년여 만에 관록의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꺾고 백악관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1월 8일 치러진 선거에서 총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232명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은 46% 대 48.1%로 힐러리는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선거에 패하는 후보로 기록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 전국적으로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됐고 네티즌들의 선거인단 배신 투표 촉구 서명이 이어지고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건주에서는 재검표까지 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인선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무부 장관에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를 지명하는 등 기존의 정치권에서 벗어난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민자 사회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강경 이민 정책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바마 행정부가 공을 들인 오바마 케어 또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 한미 FTA의 재협상 등 한국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당선 확정 발표는 내년 1월 6일이며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같은 날 치러진 본선거에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출마한 한인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론김 주 하원 의원은 3선에 성공했고 주디 김 변호사는 한인 최초로 선출직 판사에 올랐습니다. 뉴욕주 하원 40지역구에 출마했던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당당히 3선에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의 메리암 로드리게스 후보와 맞붙었던 김 의원은 압도적 표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서 3선에 성공한 뒤 내년 실시되는 뉴욕시 공의공호관 선거 등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맨하탄 민사법원 4지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주디 김 변호사도 한인 최초로 선출직 판사에 당선됐습니다. 그동안 임명직 한인 판사가 배출된 적은 있지만 한인 선출직 판사는 김 변호사가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뉴저지에서도 한인 시의원 후보 4명이 모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3년 임기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팰리세이즈팍 크리스 정 의원과 포틀리 피터서 의원, 테너플라이 다니엘 박 의원 등 3명의 시의원들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잉글로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에 재도전한 앨런 박 후보도 역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뉴욕주 제16지구 상원의원에 도전했던 정승진 후보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구선에 도전한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에게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또 연말 동포사회를 강타한 뉴스는 한국에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식인데요. 최순실 등 측근의 비리 소식이 전해지자 동포사회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촛불 집회를 개최하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PC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발견되면서 본격 시작된 일명 최순실 게이트.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대기업들의 후원 내역이 알려지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 부정입학, 인사개입, 횡령과 배임 등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들을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거리에 촛불 열기는 2차례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를 더했고 급기야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 동포들도 맨해튼 한인타운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으며 미주 지역 주요 대학 한인 학생들은 잇따라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은 물론 미주 지역의 동포 사회에서도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들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와 미 전역을 흔들었던 지카 바이러스 공포, 그리고 12월 현재 11달러가 된 뉴욕주 최저임금과 8달러 44센트가 된 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은 그나마 저소득층을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동결에 동결을 거듭하던 금리가 초저금리에서 탈피하면서 연말 0.25% 인상됐습니다. 이상 올 한 해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지역 한인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 키타와 LA 한인회는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400여 명의 지역 주민과 한인 노인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연말연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키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사랑의 쌀 300포를 비롯한 홍삼차, 과자 세트 등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연말 선물이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한인 사회를 위한 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 리오 호텔에서 화재와 정전 사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 수백 명의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리오 호텔을 운영하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사는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리오 호텔의 머스퀘레이드 타워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해 500개의 객실에 머물고 있던 투숙객들이 다른 호텔로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호텔 내부의 스프링쿨러 시스템에서 물이 새 발전기에 화재를 일으키며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리오 호텔에서는 어제 오후에도 같은 문제로 정전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00여 개 객실 투숙객들이 모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잇따른 안전사고로 투숙객들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으며 호텔 측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호텔 측은 현재 투숙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호주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캥거루인데요. 실제로 호주에서는 사람과 야생 캥거루가 마주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에 나선 남성이 공원에서 풀을 뜯는 캥거루를 만났습니다. 반려견이 캥거루에게 달려들려 하자 황급히 말립니다. Rusty, no. No. That is one big fella, Rusty. No, Rusty. 자전거를 타고 가다 캥거루 무리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말없이 떼지어 서 있는 캥거루는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And look at them, they're just standing there. I mean, should I be going down here? I'm kind of terrified, yo. I'm gonna be honest, I'm a little terrified. 이번엔 별다른 충돌이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마주침이 모두 평화롭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과 멧돼지 사냥을 나간 톤킨 씨. 돼지를 쫓던 개가 그만 캥거루에게 붙잡혔습니다. 개를 구하러 달려간 톤킨 씨가 마치 권투를 하듯 캥거루와 맞섭니다. 친구가 말렸지만 톤킨 씨는 기습적으로 주먹을 날립니다.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캥거루는 어안이 벙벙한 모습. 개가 한 마리 더 뛰어나오자 상황 파악이 된 듯 도망칩니다. 사람과 캥거루의 권투 시합을 보는 듯한 이 영상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he hurt the kangaroo, and I think it's a happy ending. 이번엔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캥거루를 만만하게 봐선 절대 안 됩니다. 캥거루는 위기에 처하면 맹수무지 않은 공격력을 발휘하는데 사냥개에 쫓겨 물속으로 피한 캥거루가 사냥개를 눌러 익사시키려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암컷을 두고 경쟁하는 수컷의 싸움은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상대의 얼굴에 쉴 새 없이 펀치를 파붓고 목을 잡은 채 발톱으로 핥히거나 꼬리를 지지대 삼아 양발차기를 날립니다. 얼마 전엔 캥거루들이 대낮에 주택가에서 난투극을 벌여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I was interrupted by this street fight. It's not something that we don't normally see as people, and especially in a suburban street. 갑작스러운 야생 캥거루의 공격에 다치는 사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팔뚝은 물론 얼굴과 등까지 심하게 핥힌 자국이 난 7살 메케일라. 가족과 여행을 갔는데 캥거루가 갑자기 등 뒤에서 공격해 크게 다쳤습니다. Very, very scared. I thought I was gonna die. All I could see was grey, grey, grey. 캥거루는 최대 2.3m까지 자라고 몸무게도 95kg까지 나갑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데다 한 번에 최고 9m까지 뛰어올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귀여워 보여도 가까이 다가가는 등 캥거루를 자극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 새해 맞이 행사의 보안이 한층 강화됩니다. 시경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약 20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특히 테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100대 이상의 경찰 차량과 청소국 트럭 등을 세워 보안벽을 만듭니다. 또 1000여 명을 추가해 6천여 명의 보안 요원들이 타임스퀘어 주변과 볼드롭 행사장에 각각 배치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016년 총기 사고 발생 건수가 985건으로 지난해 1124건에 비해 무려 12.3% 감소했습니다. 1000건 이하로 내려간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2년 동안 가장 낮은 것입니다. 살인 발생 건수도 3.7% 감소했고 각종 절도와 폭행 중범죄도 지난해에 비해 4천여 건이나 감소해 10만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임스 오닐 국장은 이번 범죄 통계는 뉴욕시가 점점 안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16년 시티바이크를 이용한 사람이 1,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6만 건으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최고입니다. 뉴욕시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도심 내 이산화탄소가 5,000톤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16년 자전거 2,000대와 정류소 138개를 확장한 시는 2017년에도 6,000대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이 종교적인 이유로 경관들이 터번과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임스 오닐 NYPD 국장은 폴리스 아카데미 졸업식에서 임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적인 복장을 인정하는 정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번과 수염 허용은 뉴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 많은 무슬림들이 경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한두 차례 흐린 지역도 있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겠고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가 내리겠지만 춥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